6, 7년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른바 블랙먼데이 이후로 양스타운에 있었던 철강 업체들이 대부분 도산하게 됩니다. 1980년대 양스타운은 이러한 번영의 도시가 아니라 몰락의 도시를 상징했었고 1980년도 10년대로 미국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도시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양스타운에 가면은 그 큰 공항의 크기에 사람의 어떤 주민의 어떤 숫자에 비해서 그 큰 공항의 크기에 놀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과거에 번영했던 도시로서 미국의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 발전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국가 간의 어떤 경쟁들도 일어날 수 있지만 이런 도시 간의 경쟁들도 항상 일어나는데요. 저는 이것이 한국의 거제나 울산의 역사에도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만 그렇게 미래가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과연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위기가 저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일시적 위기인가 아니면 정말 구조조정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선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침체하고 있는 건 맞지만은 물론 중국 정부의 어떤 주문이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의 어떤 주문량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위기가 지금 일시적 위기일 수 있습니다. 이 위기가 지난 다음에도 한국의 조선산업은 계속해서 중국과 경쟁하면서 경제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던져봐야 될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중국의 공장 자동화가 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 현재 가지고 있는 미국 사회의 기술력으로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안에 파이낸스 쪽에 일하는 사람들은 58%의 직종이 사라질 거라고 분석을 했고 매우 탄탄한 수리 모델과 개량 모델로 그래서 입증했습니다. 이 모델을 가지고 작년에는 독일과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죠, 호주죠. 자기 나라의 자국 산업이 어떻게 그렇다면 이 모델에 따르면 변화될 것인가를 분석을 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파이낸스 직업이 런던을 중심으로 중심 산업으로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독일은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과연 제조업에 있어서의 자동화가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호주는 관광산업과 광물산업이 중심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광물산업이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축소에 대한 위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이 진행됐고 영국에서 작년에 BBC에 의해서 영국 사회에 대한 분석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요. 내가 여기다가 과연 앞으로 나는 IMO, 티처라고 쓸 수도 있고 IMO 로이어라고 적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 직업을 실으면 예를 들면 레갈 세크레터리아스가 법률 비서들이죠. 즉 변호사와 검사 밑에서 일하는 이러한 사무장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의 직종 앞으로 10년 안에 98%가 사라질 걸로 영국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밴 드라이버는 트럭 드라이버죠. 또는 택배 드라이버들 이런 것은 영국에서 한 10년 안에 57% 정도가 사라질 것으로 영국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1위부터 한 15위까지가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다 96%인데 공간도 한 30%가 절약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질 수 있는 혁명적인 의미는 뭐냐면 한국 사회에서 별 크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바가 상용화됐을 경우에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가장 큰 논쟁은 원데이 딜리버리입니다. 일일 배송, 당일 배송이죠. 한국 사회 워낙 당일 배송에 우리가 그 효과를 만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문제인가? 아닙니다. 미국 서부에서 출발한 물건이 동부에 있는 도시에 있는 소비자까지 가기에 하루 배송 쉽지 않습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시민이 소비자가 노르웨이에서 창고에 있는 또는 덴마크의 창고에 있는 물건을 주문했을 때 이탈리아까지 당일 배송하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이것을 아마존은 이 키바라는 로보틱스와 좀 이따 설명하게 될 anticipatory shipping이라는 즉 예측 주문, 즉 뉴욕에 살고 있는 강대현과 내일 A라는 물건을 주문할 확률이 70% 이상이면 그 물건이 서부의 창고에 있다면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기술력으로 당일 배송을 구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저가 인건비의 구조 속에서 당일 배송이 그리고 좁은 나라라는 차원에서 당일 배송이 가능하지만 한국에 있는 기업이 미국 진출과 유럽 진출을 통해서 아마존과 당일 배송을 경쟁한다면 절대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는 키바라는 로보틱스를 갖고 있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을 예측 배송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격차가 기업의 경쟁력을 만들듯이 로보틱스의 격차와 인공지능의 격차가 기업의 경쟁력을 구별짓습니다. 그러한 시대로 이미 빠른 속도로 저희가 진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구글이 갖고 있었고 최근에 이제 뭐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전체 국가로 볼 때는 일자리가 줄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도시로 가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냈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공장이 자동화가 되더라도 그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더욱더 그 자동화에 힘입어서 생산 효율성, 노동 생산성을 높여냄으로써 성장하면서 경쟁력을 얻어가면서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고 거기에 새로운 산업에 계속해서 사람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기업은 성장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고용해 왔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역사의 패러다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로봇에 의한 자동화는 다만 기술이 놀라울 뿐이지만 사실은 과거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한 60년대에 있었던 당시에 살았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경운기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충격보다는 심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해외에도 있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또 하나 좀 재밌는 것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것은 중간 영역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육체 노동만이 사라졌는데 최근에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식 노동들이 있지. 뭐 로우 인텔리전스도 마찬가지죠. 또는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엄청난 지적 노동이죠. 애널리스트들의 판단과 감각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빈 켈리는 뉴욕 타임즈 기자였고 와이어 편집장입니다. 케빈 켈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세컨드 웨이브 오브 오토메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퍼스트 웨이브는 지나갔다라는 거죠. 퍼스트 웨이브가 육체 노동이었다면 이 세컨드 웨이브 오토메이션은